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과 장흥에서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나무공예가 나재웅입니다. 목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나무를 재료로 사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소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실내나 실외에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만든 물건들은 거의 모두 다 만든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그 중에서 기능적인 부분만 만족시키는 공장에서 찍어내듯 많은 수량을 만드는 가구나 소품이랑은 좀 다르게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주문 제작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무공예가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 이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나무공예가는 분야가 좀 틀리기는 하지만 나무로 가구나 소품 만드는 일 이외에 건축 분야에서 멋진 목조주택을 짓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인테리어 전문가가 돼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무를 재료로 조각이나 예술 작품을 위주로 창작하는 일에 전념하는 전문 예술인도 될 수 있어요.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가 건축공학이었어요. 그래서 건축 시공기술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입사해서 처음 발령받은 현장이 서울에 있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현장이었어요. 그 후로 꽤 큰 현장에서 주야로 마감 공정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고 본사에서 또 업무가 많은 공무 관리를 하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평소 업무 중에 관심 있게 지켜보던 목공 일에 더 끌리게 됐고 취미로 목공을 배우게 되었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업무차 캐나다 밴쿠버에 1년 동안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카펜터 목수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찾게 됐고 그 후로 직업을 건축 시공 기술자에서 나무 공예가로 바꿔서 나무를 다루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이셨나요? 제가 건축 시공 기술자로 보람을 느낄 때가 아무것도 없던 땅 위에 건축물이 세워지고 꾸며져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공간감을 느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보람이 있었다면 이 나무 공예가로서는 나무를 재료로 써서 가구랑 소품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건축물의 빈 공간 안에 하나의 오브제로 가져다 놓음으로써 그 공간의 성격과 분위기를 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만든 가구나 소품으로 디자인된 공간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만족감과 또 그 만들어진 가구나 소품을 사용해서 즐거워하는, 만족해하는 고객들을 보면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무공예가 직업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러면은 그때가 있었으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요즘에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손기술을 써서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들보다는 머리를 써서 일을 하는 그런 관리직에 대한 선호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나무공예가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하면서 가끔은 관리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 이런 공예가나 이런 예술 쪽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쪽에도 약간 예전이랑 좀 다르게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그럴 때마다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캐나다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나중에 그 캐나다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자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제 재능을 기부하고 집에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가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나무공예가라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
전공 과목을 뭘 선택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건축이나 나무공예에 관련된 일을 하려면 수학적인 지식이나 과학 중에서도 물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수학이나 물리의 지식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안정감이나 공간감, 균형감, 역학적인 계산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필요하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디자인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그려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드로잉 기법이나 표현법들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부 이외에 어떤 취미나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는 어떤 성향이나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나무공예가라는 직업과 가장 잘 어울릴까요? 평소에 뭔가 만드는 것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 특히 뭐 레고나 공예나 이런 뭐 모형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 같으면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을 좋아하고 창조적인 일을 즐겨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무공예가 직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나무공예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항상 제가 아쉬운 거는 많은 작품들을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게 참 아쉬운 점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청소년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기회가 될 때마다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세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창작의 시야를 좀 넓혀보고 싶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만약에 그렇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세계를 돌아다닐 게 아니라 요즘에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자료들을 얼마든지 찾아보고 또 스크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나중에 자기가 자기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서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거를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모으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무공예가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요즘에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이 단순 기술자들의 그런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창작성을 필요로 하는 예술 분야에 대한 전망은 꾸준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그런 가구나 인테리어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고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구현해낼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 경쟁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디로 찾아가야 할까요? 지금은 강진에 제가 새로운 작업실을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주로 작업하는 곳은 장흥 용산면에 있는 구 계산초 자리에 작업실이 있어요. 그쪽으로 미리 연락 주시고 오면 제가 많은 얘기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